저도 사기당했어요. 뭐요? 저 의뢰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의뢰인한테 왜 빌려주세요?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도 빌려주세요. PD님은 제 의뢰인이 아니라서.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금전 관계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지인 간의 관계에서 금전 관계 얽히시는 분들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인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금전 관계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라는 게 적용이 돼요. 빌린 날부터 10년이 지날 경우에는 더 이상 그 금전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중단 역시 단지 내용 증명이나 구두나 문자로 돈 돌려줘, 돈 언제 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최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돼요. 최고?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은 돈을 달라라고 말로써 구하는 거예요. 재판상 청구라 하면 법원에 압류, 가압류, 소송을 걸거나 그런 걸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최고는 의미가 없고 더 이상 소멸시효 중단으로서의 최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돈 빌리고 나서 10년 안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재판상 청구를 못하게 하면 돈 안 줘도 돼요? 네. 오. 안 줘도 돼요. 그 사람이 10년 후에 돈을 갚아라 라고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시효 지났는데 나 안 갚아도 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갚아도 돼? 나 뭐 내용 증명을 하든 뭐 문자를 보내든 나 기억하고 있어 라는 취지의 얘기를 보내고 6개월 안에 부동산 가압류, 압류, 재판상 청구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압류라는 제도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가압류라는 거는 실제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행사했을 때 그러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예금 채권을 가압류가 되면은 그 예금 채권에서 돈을 빼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고 더 이상 신규 대출도 어려워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법인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실질적으로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사실 등기부 등본에 그 가압류가 했다는 취지의 얘기가 기재가 되고요. 제가 해결했던 사건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6억 정도의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이 10%니까 6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매도인이 그 사이에 아파트 호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나 팔기 싫어 이렇게. 그래갖고는 6천만 원을 돌려주시고 그냥 팔기 싫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문제는 그 계약서상도 그렇고 민법 규정상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계약금 100배상을 하고선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 2배. 그러니까 6천만 원의 2배,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그 계약을 해지해야 적법한 해지예요. 근데 이분은 일단 6천만 원만 돌려주고 잠수를 타신 거죠. 매수인이 오셔갖고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저희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부동산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가압류가 일주일 만에 등기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팔아야 되는데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가 돼 있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6천만 원 다 못 주겠지만 5천만 원 줄 수 있겠다. 합의를 보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소송 가게 되면은 2-3달 걸릴 거였는데 한 달 만에 지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계약금 계약의 경우에는 판사님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5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부동산 가압류만으로도 사건을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 임금 채권 가압류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퇴직금이나 임금이나 임금의 경우에도 일정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가압류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중요한 게 맞고 집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정말 채권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리면 사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해요. 그럴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사기로 가던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돈을 못 받는 게 그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죄로도 고소를 많이 하세요. 사기로도 기소가 돼요. 심지어 사기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람이 전과가 있거나 특히 사기 전과가 있으면 끝이고요. 그 당시에 과도한 빚을 가지고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옥에 가실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합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일단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인을 사기로 고소할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고생을 엄청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합의서 및 처벌보험서 잘 안 써주시고 써주시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합의된 금액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우리나라가 사기에 되게 관대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에요. 저는 진짜 변호사 되고 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저도 사기당했어요. 뭐요? 저 의뢰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은행한테 왜 빌려주세요?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도 빌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지인 간의 금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송은 좀 길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지인분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찍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